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속 서울신문입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인권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한 주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 고용주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대생이 목숨을 끊었는데요. 문제는 여성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협하는 성범죄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고용 불안정에 떨고 마땅히 신고할 곳도 없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데요. 일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지 않는 일자리 창출은 그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만나는 톡톡 SNS로 TV 속 서울신문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NS에 나타난 목소리를 통해 한 주일 동안 뉴스 흐름을 짚어보는 톡톡 SNS입니다. 이번 주에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 후보 선출, 한일 갈등이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의 대선 후보 선출에 대해 SNS 세상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요? 일방적으로 독주한 경선 과정에서는 큰 이슈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 등 후속 행보는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는 강하고 힘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하루빨리 평화 통일을 이루어달라는 덕담과 먼저 돈 공천, 과거사 문제 등에 답해야 한다는 촉구가 엇갈렸습니다. 김해 봉화마을 방문에 대해서는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 고인을 이용하지 말라, 방문하기 전에 진정 어린 사과가 우선이라는 등의 비판적 발언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진정성이 느껴진다, 민주당 후보들은 비방하기 전에 보고 배우라는 등의 응원도 이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여전히 SNS를 달구고 있습니다. 특히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이 위안부가 강제 연행됐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한 데 대해 증거를 내놓으면 할복이라도 할 거냐, 증거를 내놓으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명백히 하라는 등의 격앙된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또 독도에 일본을 바라볼 수 있게 더 큰 소녀상을 세워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채 이웃 동네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도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사람이 아니니 사형시켜라, 거세시키면 문제없다는 등 성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매체의 보도로 불거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대학원장의 룸살롱 출입 논란을 싸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걸 문제 삼는 자체가 유치하다는 옹호론이 나왔는가 하면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공세적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성폭행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르바이트 여대생, 불법 시설물이 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표지석, 새누리당 공천헌금 수사, 미국에서 주저앉은 불법 도축 의혹을 조사한다는 뉴스 등이 SNS의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묻지마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회적 불만의 표출로 보기에는 국민들의 불안이 너무 큽니다.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함께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톡톡 SNS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년 전 이맘때죠. 코레일이 심야에는 서울역 안에서 노숙인들이 잠을 잘 수 없도록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서울역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성민수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낮 12시 서울역 광장. 노숙인들이 무료 급식소를 찾아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강제 퇴거 조치가 있은 지 1년이 됐지만 시행 전 모습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해 8월 22일 코레일은 시민의 안전과 서울역 이미지 개선을 이유로 노숙인들에게 밤 1시 30분부터 4시 사이에 역내에서 취침을 금지하는 강제 퇴거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노숙인에 대한 차별은 낮에도 이어집니다. 노숙인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비피할 곳이 없어 처마 밑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습니다. 옛 서울역 건물 주변은 차단봉이 설치돼 접근조차 못합니다. 가로수와 가로등 밑은 앉기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 잠시 쉴 자리마저 잃었습니다. 때문에 노숙인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불만 많죠. 불만 없는 거 있어요. 서울역도 그렇지만은 네. 여기 하나이고 이 하나의 저간이에요. 네. 이 옆에 롯데마트 들어가는 나무 심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못 앉게 다 줬잖아요. 계단도 못 앉게 있고. 어차피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거 섞어서 사는 게 세상 살인데 노숙한다고 해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말이 안 된다 생각해. 완전히 후퇴해도 한참 후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상학과도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다. 한 노숙인 인권단체의 설문조사 결과 강제 퇴거 조치로 인한 피해를 묻는 질문에 조사 대상의 23.8%가 비나 더위 등을 피할 곳이 없어졌다고 대답했고 19.9%가 억울함, 모멸감 등 심리적 위축이 심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거 및 일자리 지원과 상담, 응급구호 활동, 쉼터 확대 등 노숙인 지원 정책을 마련했지만 서울역 노숙인 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일 서울역 주변 노숙인은 243명으로 지난해 8월 23일 조사했던 218명보다 25명 늘었습니다. 매일 오후 11시를 기준으로 집계되는 노숙인 수도 평균 200명에서 230명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거리 노숙인은 뭐 경기라든가 또는 이제 노숙인이 지금 계속 있기 때문에 유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뭐 주치자, 또 정신시설자, 이분들 또 시설기피사, 유인들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노숙인 강제 퇴거가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 일면서 노숙인들은 점점 설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서울신문 성민수입니다.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런던 장애인 올림픽이 오는 29일 막을 올리는데요. 1차 선발대 109명이 런던으로 출국했습니다. 출국 직전까지 우리 선수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땀방울을 쏟아낸 현장, 박홍규 PD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런던 장애인 올림픽 출전 선수단의 결단식이 열렸습니다. 양궁, 수영, 육상, 휠체어 펜싱 등 총 13개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와 임원 149명은 이날 승리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29일) 시작되는 런던 장애인 올림픽은 150개국 7천여 명의 선수단이 21개 종목에 출전해 지난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의 규모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축제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2000년 호주에서 열린 시드니 장애인 올림픽 이후 출전할 수 없었던 지적 장애인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적 장애인 가운데 탁구 손병준을 비롯해 수영의 조원상, 이인국, 정양모 선수가 출전합니다. 처음 출전하는 지적 선수들인데요. 기록 경기다 보니까 또 외국에서 선수들이 또 변수가 또 있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컨디션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 10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3개로 종합 13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번에도 종합 13위 내의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4년 동안 많은 땀과 많은 고통을 참고 인내적으로 훈련했기 때문에 아마도 성적을 내기에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효자 종목인 양궁과 사격은 장애인 선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대회에선 양궁과 사격에서 금메달 6개를 포함해 총 12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11개의 메달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저희들이 목표한 거에 좀 다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보치아는 세계 최정상급 수준입니다.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만이 참가할 수 있는 경기로 표적구에 공을 던져 표적구로부터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하여 승패가 결정됩니다. 199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 이후 7회 연속 금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생각하는 목표가 굉장히 뚜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좀 뭔가 이렇게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에 의해서 우리 보치아가 그동안에 세계적으로 강한 것 같습니다. 새롭게 개척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여자 휠체어 펜싱의 김선미가 우리나라 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17살 때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어 지체장애 2급이 되었지만 피나는 노력 끝에 2010년 광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런던 올림픽의 뜨거운 감동이 장애인 올림픽에서도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거목, 한묵 화백이 백수를 맞았습니다. 프랑스에서 활동한 51년을 기념하는 전시회도 열린다는데요. 1세대 추상미술가의 작품 3개, 하메리 영상 에디터가 소개합니다.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공간에서 갖가지 색깔로 빛나는 형상들. 신비로운 음악 소리와 그 사이를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들. 한국 추상미술 1세대, 기아추상의 대부로 불리는 한묵 화백이 화폭에 표현한 역동적인 우주공간의 모습입니다. 캔버스라는 평면에 공간의 역동성을 담기 위해 평생의 열정을 쏟아낸 한묵 화백의 회고전이 갤러리 현대 강남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겠다면서 안정된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프랑스 파리로 떠나간 지 올해로 51년째. 2003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전 이후 10년 만에 국내에서 갖는 대규모 개인전입니다. 올해로 백수를 맞은 그의 화업을 총정리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미공개작 4점을 포함해 시대별 작품 40여 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던 아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던 1950년대의 구상 같은 초기작부터 1961년 도불한 이래 파리를 무대로 활약하며 기아추상의 세계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판화와 유화 작품들이 소개됩니다. 1969년 아폴로 호의 달 착륙이라는 놀라운 뉴스를 접한 이후 2차원의 공간에 3차원의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한 흔적들. 여기에 시간까지 끌어들여 체계적인 4차원적 공간을 창조해내기까지 화가의 고민과 열정이 고스란히 작품에 녹아 있습니다. 1957년에 그 모던 아트 그룹을 이제 주도하시면서요. 유영국 선생님 그리고 김학의 선생님과 함께 한국 추상 미술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파리에 가셔서 이제 추상 작업을 하시다가 69년에 그 암스트롱이 이제 그 달에 착륙하는 그 장면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으세요. 아, 또 다른 세계가 있었구나, 또 다른 공간이 있구나. 그러면서 2차원의 회화 평면에 어떻게 4차원을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게 되거든요. 그동안 발표되지 않았던 작품들에서는 우주적 공간의 다이나미즘을 담은 한묵 화백의 독창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On est frappé évidemment par la force cosmique et c'est certain qui a certainement suivi et poursuivi sa voie, même si on pense aussi à des grands maîtres comme Kandinsky. Voilà, mais ce qui frappe évidemment, c'est la vivacité du trait, la présence de la couleur. 1914년 만주에서 태어나 우리 나이로 올해 99인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걸린 공간에서 오랜만에 정다운 지인들을 만나는 것이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평생 그림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노화가의 주름진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서울신문 하멜입니다. 지자체장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꿈이고 소망이라고 말하는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을 만났습니다. 임기 절반을 지나온 소회와 남은 2년의 구상 함께 들어보시죠. 돌아보니까 그동안에 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쭉 이렇게 메모를 해보니까 또 숫자는 또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눈에 띄게 잘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건 또 쉽지는 않은 일이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일들을 했다, 이런 성과도 있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절반은 만족하면서, 그렇지만 또다시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게 뭔가, 뭐 도서관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텃밭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청소를 깨끗이 하는 일, 우리 시민들과 함께, 우리 주민들과 함께 어떤 좋은 또 깨끗한 동네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아주 중점을 둔 것은 정말 우리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을 털고 이웃과 함께 얘기하면서 정말 오손도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동네, 바로 그런 동네 만드는 것이 제 꿈이고 소망입니다. 만나서 얘기하자. 언제든지 들어드리겠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언제라도 말씀하시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건 제가 앞장서서 좀 이렇게 하십시다. 저렇게 하십시다. 우리 대화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좀 많은 얘기들을 풀어나간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특히 그 통회장님들이라든가 통장님들, 그리고 많은 그 나름대로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하고 좀 대화를 통해서 간접적인 대화라도 좀 자주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을 더 많이 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텃밭을 만드는 것은 농사를 통해서 우리 녹색 종로를 만들어 보겠다. 원래 이게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텃밭을 막상 만들려고 보니까 전부 쓰레기장이더라는 거죠. 방치된 곳을 치우려고 보니까, 농사 지으려고 보니까 그래서 쓰레기를 많이 치우게 된 거예요. 근데 덕분에 쓰레기를 많이 치우다 보니까 환경이 좋아졌어요. 환경 좋아지니까 이제 농사 잘 지니까 그 점점 더 좋은 공간으로 바뀌어서 어찌 보면 이제 최악의 쓰레기장이 가장 좋은 생산하는 아주 녹색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나온 소출을 이웃 돕기도 할 수 있고요. 또 아이들에게 교육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또 특히 독거노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김장을 해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니까 1거 3득 4득인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 도시텃밭은 계속 우리 종로에 역점 사업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첫째는 우리 교육 지원 예산 좀 늘려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를 3% 된 걸 5%로 바꿨습니다. 상한선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교육 예산을 지원하자. 우리 아이들 영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아이들 교육에 더 관심 가지고 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도서관을 좀 여러 군데 만드는. 종로구가 구립도서관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구립도서관이 하나도 없는데 종로냐. 제가 바로 첫 해에 한 2개 만들고요. 금년에 지금 한 6, 7개 만들 겁니다. 내년에 또 계속해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 5분 거리에 작은 도서관 하나 정도 있을 정도로 또 무상급식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또 친환경으로 잘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종로구의 명성, 분명히 교육의 명성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동주문학관은 큰 일이 아니고요. 수도 가합장으로 쓰다가 버려진 청운 가합장을 이걸 어떻게 윤동주 시인의 언덕과 함께 문학관을 만들어 본다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바로 이곳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문학적인 또 윤동주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감, 그분은 하늘, 바람, 별, 또 이렇게 이런 걸 노래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와 맞는 컨셉이 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거기다가 이제 윤동주 문학관을 만들기로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현대인들이 너무 바삐 살면서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양심을 다시 되찾는 그런 양심의 가합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을 써놨는데 꼭 그런 좋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고요. 너무 편리한 관광만 하기 위해서는 그건 제대로 된 관광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불편하지만 그 지역의 문화, 그 지역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보는 것도 아마 오히려 요즘에 더 각광받는 관광이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특히나 이제 요즘에 공정관광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만이 아니라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관광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것이고 또 우리 주민들도 그에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종로는 저는 얼마든지 자신 있고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지금 장사 안 되는데 지금 구청장이 저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냐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자는 뜻입니다. 상권만이 아니라 문화가 살고 또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분명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종로를 대단히 희망이 있는 우리 구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매년 8월 22일은 에너지의 날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전국에서 불끄기 행사가 열렸는데요. 우리나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매년 3.9%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가고 있죠. 주변을 먼저 살피고 절약하는 모습,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일 겁니다. TV 속 서울신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